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엔 이해가 불가능한 이유들이 질비했지만 그중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비상계엄이 실시되고 선관위의 조사가 들어간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반 또는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라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아니면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걸까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의 판결에 의해 완전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감사원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 된 것입니다. 선관위에 부정선거 논란이 생겨도, 한국이 전세계 부정선거 시스템의 수출국이라는 논란이 생겨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정보도 제한됩니다. 피고가 재판관이 되어 본인을 심판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주권과 권력은 바로 국민의 손으로 시작되는 선거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타락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에게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카르텔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고 국민들은 선관위와 사법부의 결정에 아무런 의심 없이 환호하는 NPC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고 있던 금지된 사실이 있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증거라고 부르기 어려운 증거만 받아들이며 철저하게 파면의 논리만 골랐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둔 정치적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 계엄령의 진짜 정당성, 증거는 헌재로 가지 않았기에 살아있습니다. 선관위로 투입된 28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 복면을 뒤집어쓰고 체포되어 버스로 이송된 알 수 없는 인원들, 헌재에서 이야기조차 나오지 못한 선관위 서버.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 서버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독일 방송에서 한국엔 공개되지 않은 선관위 CCTV에 찍힌 특수부대 계엄군이 나오자 독일 방송사를 압박하며 해당 영상을 삭제시키고 2탄은 게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증거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사법부가 뿌리까지 썩었음을 12월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은 이 썩은 현실을 공증받은 날일 뿐이며 대통령의 탄핵 무효, 부정선거 수사를 외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들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혼란 속에서 권력을 움켜쥐려는 정치권의 승냥이들일 뿐입니다.